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면 그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미움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고 무언가를 참으며 자신을 억누르고 계시진 않나요?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까지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상대는 여전히 나를 싫어하고 또 누군가는 이유 없이 나를 곱지 않게 본다면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걸까?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모두에게 사랑받으라고, 갈등을 피하라고, 좋은 사람으로 남으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배운 마음은 어느새 당연해졌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걸 고쳐야 할 것만 같은 강박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맞춰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은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가 날 미워해도 맞춰줄 필요 없는 진짜 이유 3가지. 이 주제를 나누게 된 이유는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36살의 직장인 김지은 씨는 회사에서 유독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동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회의 자리에서는 말을 끊고 식사 시간에는 말을 섞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은근히 지은 씨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은 씨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실수했나? 예전에 무심코 한 말이 기분을 상하게 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그 동료를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조심스럽게 먼저 다가가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고 불편한 게 있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아니요,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요. 라는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나? 정말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거라면 그게 더 무섭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추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의 문제이거나 그 사람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나를 미워할 이유는 자신 안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환상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에게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준을 기준 삼아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는 동안 내 인생의 중심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고 더 단단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자주 남의 감정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 아닐까? 내가 조금만 더 상냥하게 했으면 기분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은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너무 과하게 책임지려는 태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42살의 직장인 정수진 씨는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 있는 선배와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선배는 수진 씨의 말투, 표정, 매일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늘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수진 씨가 말을 할 때마다 눈을 흘기고 사소한 실수라도 있으면 그걸 동료들 앞에서 굳이 지적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수진 씨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가? 표현이 좀 무례했나? 그 선배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 그리고 그녀는 말투도 바꿔보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몇 번씩 확인하며 이중삼중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선배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그때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상담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선배의 기분을 마치 자기 책임처럼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오래된 감정 습관일 수 있어요. 수진 씨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수진 씨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은 여전히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건 수진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배의 내면 문제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조심했는데도 상대의 반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게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다는 말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그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잘하면 좋아지겠지. 한 번 더 다가가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해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맞추고 참고 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대의 감정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감정은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성격, 습관, 내면의 상처 등 너무나 많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 구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입니다. 더 이상 상대의 기분을 위해 내 감정을 누르고 내 기준을 바꾸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타인의 분노는 그 사람의 업식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업식이란 과거의 기억, 감정, 삶의 방식이 쌓여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내면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업식에 따라 여전히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자꾸 책임지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의 삶은
책임져야 할 것들까지 지켜내기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고 여러분의 평온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할 몫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준을 기준 삼아선 안 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준을 내 기준처럼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비난받거나 오해를 사게 되기도 하죠.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디자이너 조미연 씨는 자신의 SNS 계정 하나 때문에 몇 년간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패션과 미니멀한 삶을 좋아했고 그것을 사진과 글로 기록처럼 남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너 하는 거 보면 좀 가식적으로 보여. 왜 그렇게 꾸며서 올리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웃고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매번 사진을 올릴 때마다 이건 너무 보여주는 것 같지 않을까? 또 누군가는 뭐라 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점점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SNS 활동을 멈추고 모임에서도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 그녀는 어느 날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읽게 된 책,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문장 한 줄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남이 아닌. 그 문장을 본 순간 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정직했을 뿐인데 왜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애썼을까? 그 이후 그녀는 다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나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추다 보면 처음에는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고 불편한 시선도 피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원한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외도중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 진정한 자기 삶에서 벗어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곤 하죠. 이 외도중생의 삶은 늘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는 삶입니다. 그곳에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는 순간 그 사람은 기준이 되고 나는 그저 측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측정받는 삶에는 자존감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로소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배려도 필요하고 경청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맞춤이 아니라 조율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서 있고 상대는 상대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조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만약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그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서라면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나는 나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남이 말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버리고 맞춘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의 중심은 사라지게 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의 중심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칫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긍정적인 반응에 목마른 우리는 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늘 생각하고 그에 맞춰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점점 나의 삶은 그들 눈에 비친 보여지는 나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 이형숙 씨는 한때 주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웃으며 들어주고 지인이 도와달라고 하면 내 일이 밀려 있어도 달려갔고 가족 모임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뒷정리를 도맡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배려 깊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녀 스스로가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생 딸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항상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젠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은 형숙 씨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날 밤 오랫동안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나는 언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으로만 보여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 그 이후로 형숙 씨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게 지금은 어려워요라고 말했고 손님의 무리한 요구에는 미소를 잃지 않되 이건 규정상 힘듭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향한 신뢰가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 마음을 잃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남의 마음보다 내 마음입니다. 내가 나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 만들어진 나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주인 없는 마음은 남의 눈치에 따라 떠다니는 배처럼 쉽게 흔들리고 쉽게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 사느라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진짜 중심을 가진 사람은 미움도 호감도 모두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고맙게 여기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남이 아닌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중심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철학자와 심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눈치 보지 않고 미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세 가지 이유를 통해 남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무너짐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고대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 인물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 철학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철학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강렬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절대 너의 고통이 되어선 안 된다. 이 한 문장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 왜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상대의 감정, 상대의 시선, 상대의 평가와 판단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세계 안으로 뛰어들어 그들의 감정을 바꾸려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를 다듬고 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세계를 비워내는 일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존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맞추고 조심하는 삶은 결국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고 내 가치가 결정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 미움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미움받는 것이 괴롭고 불편하고 신경 쓰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내가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의 시선을 중심에 두면 그 감정은 쉽게 흔들리지만 내 기준과 가치,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중심에 둔다면 그 어떤 미움도 나를 부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미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이 만든 그림자다 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기 싫은 마음,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 모두 다 내 안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림자를 지우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 빛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걸 명확히 아는 순간, 다른 사람의 그림자는 내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있나요?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흐릿하게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자신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철학과 심리학의 조언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은 되지만
막상 실천은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감정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과 행동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타인의 눈치를 볼 때마다 바깥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면 내 인생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앞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불친절하게 굴면 정중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겠다 라는 기준을 세워두는 겁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줄 버팀목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사람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지점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돌보느라 지쳐버릴 때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 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정작 나 자신을 더 깊은 소외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지? 그 사람 기분 하나에 내 하루가 망가지다니 이건 아닌데. 이렇게 느끼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글을 쓰는 시간으로요.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더 편안하게 느끼고 존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태도를 명확히 표현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 질문은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바꾸려 해서 바뀌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불편하거나 불쾌할 때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건 나에게 불편합니다. 그런 말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고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탐진치를 비우라고 합니다. 탐은 집착이고 진은 분노입니다. 그 두 가지를 비우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내 인생을 흔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단단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작고 확실한 변화들입니다. 이제는 이 실천법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말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나를 미워해도 왜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는지를 세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과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감정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닌 그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이라면 그 감정까지 내가 끌어안고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춰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삶은 결국 내 기준을 버리고 타인의 프레임에 갇히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점점 나가 아닌 사람이 되어갑니다. 좋은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무던한 사람이라는 칭찬은 남아도 그 안에는 진짜 나는 없습니다. 셋째,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의 중심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맞추며 살고 있는가? 그 맞춤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방송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나 자신을 버리는 방식으로 채워진다면 그건 삶의 불행을 스스로 키우는 선택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남의 시선에 자신을 내맡기고 자신을 외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기준을 지키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누가 나를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시선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것이 불편했으며 이제는 그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맞춰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마음을 중심에 두겠다 는 결심으로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울림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있는 마음의 안내자였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